네, 안녕하세요. 다운수학의 김대훈입니다. 자, 오늘은 강서구 학생들 시험이 다 끝이 났는데 이제 수학 시험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기말고사 분석을 자세히 한번 해보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2학기 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번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되고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기말고사가 전체적인 형태는 유지가 됐죠. 객관식 20문항, 단답형 4문항이랑 시험시간 60분이라는 건 유지가 됐고, 아마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게 난이도적인 측면일 거예요. 중간고사 때 문제가 워낙 쉽게 나왔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계속 쉽게 낼까?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제 요거는 당연히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시피 중간고사 때보다는 확연히 난이도가 어려워진 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고사 때보다는 어려워진 난이도라고 제가 워딩을 썼잖아요. 그 이유가 예년의 강서구 문제들에 비하면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은 내려온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년의 강서구 문제들, 그 어마무시했던 시절의 강서구 문제들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하락했고, 그 이유는 아마 5등급제다 보니까 5등급제는 1등급이 10% 정도까지 가다 보니까 그에 대한 변별을 주고자 이렇게 난이도를 조금 소폭 하락시키지 않았나 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도 중간고사가 워낙 쉬웠다 보니까 중간고사 때보다는 좀 난이도가 어려워졌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난이도가 어려워진 요인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것들은 제가 문제를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 드릴 포인트는 행렬 단원이에요. 행렬은 이제 교육과정에 새롭게 들어온 단원이고, 학생들이 평소에 행렬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때 사실 문제집이 아니면 풀기가 힘들었잖아요. 최근에 내신 기출에 나왔던 적이 전혀 없는 문제 단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연습이 조금 덜 돼 있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연습이 좀 덜 돼 있던 친구들은 이 12번, 19번 행렬 두 문제를 되게 어려워했을 거예요. 12번은 강서구가 자랑하는 유형이죠. 옳은 것의 개수를 고르시오. 개념적인 부분을 완벽히 알고 있는지 묻는 이 문제가 행렬 문제에서 나왔고, 근데 저런 유형은 행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반 제가 학생들 시험 대비시킬 때도 행렬에서 저런 유형들만 되게 많이 풀렸던 기억도 있고, 저는 이제 곱셈에 대한 성질을 묻는 문제거든요. 저런 것들은 평소에 연습을 잘 해뒀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테지만, 평소에 그냥 시중 문제집만 이렇게 달달 풀었던 친구들은 저런 유형을 연습을 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라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19번, 객관식 19번 문제예요. 객관식이 20문항까지밖에 없다 보니까 19번이면 그래도 고난도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문제겠죠, 당연히. 이 문제는 행렬에 연산 문제가 나왔는데, 얘가 이제 조금 스킬적인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교과서나 교육과정에서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K.L. 해밀턴 정리라는 되게 예전에 행렬이 원래 교과서에 있을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거든요. 그때는 교과서에서 배웠던 건데 지금 행렬이 다시 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빠진 내용이에요. 지금 대학 수학 쪽으로 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K.L. 해밀턴 정리라는 선행지식이죠. 이제는 선행지식을 조금 알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연습이 잘 돼 있으면 19번을 되게 쉽고 빠르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행지식에 대한 개념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저는 수업 때 계속 강조하고 여러 번 다뤄주긴 했습니다. 자랑 같긴 하지만 그런 지식들이 충분히 있는 친구들이라면 쉽게 풀었을 거고, 근데 요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 선생님도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K.L. 해밀턴 정리가 교과서에 없긴 하지만 그걸 활용해서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마 출제가 될 거다 라고 강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이 문제를 그렇게 풀지 않은 친구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어쨌든 선행지식이 필요한 문제였어서 행렬 단원에서 조금 고난도 문항으로 제가 뽑아봤고, 그 뒤에 보여드릴 두 문제가 모의고사 변형 문제예요. 제가 중간고사 때도 그랬고, 강서구가 최근에는 시험 문제에서 꼭 두 문제 정도, 두 문제를 원본 문제를 풀어봤으면 이 문제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게끔 변형을 거의 안 한 모의고사 문제들을 두 문제 정도 넣어두거든요. 이번에도 딱 두 문제를 찾을 수 있더라고요. 객관식 17번이랑 18번인데 17번 먼저 볼게요. 17번은 잠깐 멈춰놓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모의고사 원본 문제고 왼쪽에 있는 게 이번 객관식 17번. 보면 문제 형태가 완벽히 똑같죠? 부활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고 문제 상황도 비슷해서 원본 문제를 풀어봤으면 이 문제를 틀렸을 리는 없다 라고 보고, 이 뒤에 있는 18번, 객관식 18번도 모의고사 변형 문제인데 오른쪽에 있는 원본 문제랑 비교를 해보시면 그래도 수학을 좀 모르시는 분이 봐도 문제가 똑같아요.
상황도 똑같고 식도 비슷하고 뭐 묻고 있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원본 문제를 풀어봤으면 왼쪽 문제를 틀렸을 리가 없다 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럼 이 두 문제가 객관식 17번, 18번이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이 그래도 고난도 문항에 위치하고 있는 문제들인 건데, 아니 요게 이런 모의고사 변형이 그대로 나왔는데 요게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고사 때랑 비교를 해보면 뭐가 다르냐면요, 중간고사 때 제가 시험이 쉬워졌던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서 드렸던 포인트가 고난도 문항들의 난이도가 하락했다라는 게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고난도 문항, 객관식 후반부에 있는 문항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16번부터 19번까지 최고난도 문항을 제외를 하고요. 지금 그 위치에 있는 문항들이 모의고사 변형 문제로 그대로 나왔고, 원문 문제를 풀어봤으면 이번 시험 문제에서 생각이 안 났을 리가 없다. 그 정도로 변형을 안 했다. 근데 뭐가 어렵냐? 일단 원본 문제의 난이도가 중간고사 때 변형됐던 원본 문제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 원본 문제의 난이도 자체가 이번 기말고사, 모의고사 문제들이 조금 더 어려워요. 절대적인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고난도 문항들의 난이도가 중간고사 때에 비하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보다는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17번 다시 한번 보시면 17번은 사실 좀 너무한 게 저번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강서구 시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이제 얘는 원래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거든요. 근데 이제 강서구는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 누적이 되죠. 이번 시험 범위여도 중간고사 범위였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부터 이제 행렬까지 쭉 냈기 때문에 중간고사랑 겹치는 단원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간고사랑 겹치는 단원들의 문제를 내는 학교가 강서구 뿐인 건 아니거든요. 다른 학교들 중에서도 시험 범위를 누적해서 내는 학교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 겹치는 단원들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안 내요. 앞에 계산 문제를 조금 낸다라거나 조금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내기 마련인데, 강서구는 그 어려운 문제를 중간고사 범위랑 겹치는 단원에서 출제를 해버렸다. 이러면 이제 학생들이 당황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간고사랑 겹치는 단원에서는 사실 되게 최고난도나 고난도 문항들을 이번 기말고사 대비하면서 풀어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라면 이제 중간고사 범위의 내용을 써야 되는 고난도 문항이 이렇게 등장을 했다 보니까 사실 원본 문제도 중간고사 대비할 때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풀어봤을 거지, 이번 기말고사 대비하면서 이 원본 문제를 다시 한번 본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본 문제가 생각이 나지도 않는 친구들도 많았을 거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고난도 문항 17번 문항은 특히나 더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일단 객관식 후반부에 등장하는 고난도 문항들이 중간고사 때랑 비교를 하면 난이도가 올라갔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뒤에 보여드릴 두 문제가 최고난도 문항이에요. 최고난도 문항. 중간고사 시험이 쉬웠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최고난도 문항이 없다 라고 봐도 이제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객관식 가장 마지막 20번이랑 단답형 가장 마지막 24번이 쉽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객관식 20번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단답형 24번, 객관식 마지막, 단답형 마지막 문제 두 문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아시겠지만 제가 칸이 부족해서 문제 번호도 잘랐고, 24번은 칸이 부족해서 원래 밑에 그림이 더 있거든요. 그림을 잘랐어요. 이런 게 원래 강서구에서 최고난도 문항으로 등장을 하는 유형의 문제들이거든요. 그게 딱 뭐냐면 봤을 때 숨이 턱 막혀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워낙 길다 보니까 아니 얘를 읽기도 싫었을 거고, 문제를 한번 잘 읽어낸다 한들 한 1분 정도는 걸릴 거고, 한번 읽고 문제의 상황을 완벽히 이해할 수가 없는 형태의, 없는 구조의 문제들입니다. 가뜩이나 둘 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우의 수 문제거든요. 경우의 수에서 이렇게 문제를 읽기조차 싫은, 문제를 한번 읽었다 한들 문제가 완벽히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완벽히 이해가 됐다 한들 그렇다고 풀이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최고난도 문항 두 문제가 다시 한번 부활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있어서 체감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갔다. 중간고사 때랑 비교를 해보면. 이 두 문제, 최고난도 문항이 부활을 했다는 게 아마 가장 큰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진짜 최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 두 문제도 맞춰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땐 한 문제 푸는데 최소 5분은 걸린다고 보거든요. 문제 읽고 상황 이해하고 문제 풀이 들어가는 데까지.
이게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5분이 걸리는 거지 최상위권이 아닌 친구들은 아마 한 10분 정도를 써야 문제가 풀릴 만한 정도의 난이도거든요. 이런 최고 난도 문항들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보다는 난이도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아마 컷도 많이 내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서 기말고사 분석을 마무리를 해보면 초중반부 복잡한 계산 문제들이나 실수 요란 유형, 아까 행렬 문제 말씀드렸죠. 그런 유형들은 뭐 중간고사 때랑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초중반부에 계산 덜한 문제들 많이 넣어뒀고 그런 문제들에서 시간을 많이 썼을 거고 이제 중간고사 때랑 대비되는 포인트 2개 앞에서 강조를 드렸지만 한 번만 더 강조를 드릴게요. 고난도 문항들이 중간고사 때랑 비교하면 난이도가 그래도 소폭 상승을 했다. 그래도 이게 이제 예년 강속고에 비하면 난이도가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중간고사 때보다는 난이도가 올라갔다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 최고난도 문항이 중간고사 때는 없었다고 봐도 무방했는데 이번 기말고사 때는 확실히 부활을 했다. 요 두 단원, 요 최고난도 문항 두 문제가 전부 다 경우의 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우의 수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어렵게 느껴졌을 거다라는 게 이번 기말고사의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말고사 난이도에 조금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고사는 너무너무 쉬웠고 이번 기말고사 정도의 난이도가 저는 2학기 때도 계속 쭉 유지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기말고사 정도의 난이도면 예년 강속고보다는 조금 쉬워진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아마 5등급제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5등급제다 보니까 난이도 조절을 조금 하신 것 같고 이런 시험이 유지가 될 건데 그럼 이제 이런 시험에서 2학기 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체적인 시험 형태랑 난이도는 유지가 된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난이도가 유지가 되긴 하지만 단원이 공통수학 2로 바뀌는 거잖아요. 공통수학 2는 도형의 방정식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죠. 집합 명제는 어느 정도 괜찮아 하긴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 함수단, 크게 보면 함수 단원들과 도형의 방정식 단원들 이 두 단원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이 두 단원은 심지어 경우의 수랑 다르게 모의고사에서 되게 어렵고 중요하게 다루는 단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에서 풀어야 될 최고난도 문항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문항들을 잘 변형해서 최고난도 문항으로 내는 게 강속고기도 하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기말고사 때처럼 유지가 되긴 하겠지만 단원이 공통수학 2로 바뀌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있어서 체감 난이도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번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가 어려워졌듯이 그 정도로 난이도가 급격하게 바뀌진 않겠지만 이번 기말고사에서 다음 2학기 시험으로 갈 때도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는 소폭 상승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게 이번 여름방학이거든요. 이번 여름방학 때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은 점수를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지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여름방학이니까 수학 문제를 특히 많이 풀어야 된다는 건 다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강속고는 아무래도 수학을 잘하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 학교라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되게 특이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푼단 말이에요.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그런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친구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런 문제를 풀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 그런 되게 독특하고 어려운 유형의 문제들은 이 강속고 시험지에서 최고난도 문항을 풀 때 도움이 되는 문제들이에요. 최고난도 문항이라 해봤자 두 문제밖에 없고 그 두 문제는 틀려도 5등급제에서 1등급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심지어 9등급제일 때도 1등급 맞기 위해서는 최고난도 두 문항 틀려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5등급제에서는 그 두 문항 틀려도 진짜 더더욱 상관이 없는 정도의 아마 변별을 주실 것 같아서 학교에서도 너무 어렵고 특이한 유형의 문제들을 굳이 풀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자존심 문제 때문인지 주변에 있는 친구들 때문에 불안해서인지 본인의 수준이 거기에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최고난도 문항들 정도의 문제들만 고집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번 여름방학 때 그런 문제들만 많이 풀고 있으면 2학기 시험 점수가 잘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시험지에서 틀린 문제 딱 보면 최고난도 문항만 틀린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고난도 문항도 실수를 해서 좀 많이 틀렸고 계산 실수나 복잡한 계산 실수나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유형까지 잘 못 넘어갔는데
그런 최고난도 문항들의 도전을 먼저 해보는 친구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수학 공부를 되게 열심히라는 말은 수학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야 되는 거 맞지만 본인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본인 수준을 잘 판단을 하셔서 냉철하게 잘 판단을 하셔서 주변에 졸업자가 있긴 해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학교 애들 시험 다 끝나고 시험지 다 가까우라고 한 다음에 1대1로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면서 이제 요런 부분이 약한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서 이런 정도의 문제들을 풀어보자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빠르고 쉽게 푸는 연습을 가장 먼저 하셔야 되고, 고난도 문항들에 대한 고난도 문항들을 조금 풀어내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맞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접근을 해보는 연습이 가장 먼저일 거고, 이제 실수가 가장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실수가 너무 많은 친구들은 실수가 일어난 원인을 빠르게 파악한 다음에 뭐 조금 긴장이 됐다면 일단 편한 마음가짐을 갖는 마인드 컨트롤을 해보는 게 가장 먼저일 거고, 계산 실수가 많은 친구들이라면 계산 문제를 평소에 많이 연습을 해야죠. 빠르고 쉽게 푸는 연습. 이제 학생들별로 풀어야 되는 문제의 유형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다른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최고난도 문항에만 고집을 하고 있다 라는 게 저는 가장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여름방학 때 시간을 많이 쏟아서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제발 본인의 수준을 판단한 뒤에 본인한테 가장 도움되는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내는 게 이번 여름방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본인의 단점들을 잘 커버를 해두고 2학기 때는 어려운 문제들에 도전을 해보는 게 1등급으로 가는 가장 정석적인 루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여름방학 때 수학 문제를 너무너무 많이 풀어야 되는 건 맞지만 어려운 문제에만 너무 매몰되진 말라. 공동수학2는 안 그래도 개념이 방대한 단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개념에 대한 공부가 가장 먼저일 거고, 사실 개념에 대한 공부는 지금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름방학 커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 10일 정도? 2주가 채 안 되게 남아있는데, 그때까지 개념 공부를 완벽하게 해주시고 여름방학 때는 문제를 많이 풀어내야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여름방학에 임해주시면 이번 1학기 때 좋은 점수를 못 받았던 친구들도 2학기 때 충분히 1등급, 2등급으로 갈 수 있을 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제가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